바퀴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퀴를 닮으로써 장거리 이동과 대규모의 물자 수송이 가능해져 노동 효율, 작업 효율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 간 교류가 가능해져 지식과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되었죠. 최초의 바퀴는 통나무를 원통 형태 그대로 잘라서 사용하였으나 너무 무거웠고 바퀴살이 달린 가벼운 모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쇠로만 만든 딱딱한 바퀴는 승차감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고무호스를 이용한 타이어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다양한 이동수단에 고무로 된 타이어가 사용되게 되었는데 유독 기차에는 고무 타이어가 아닌 철로 된 차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804년 기차가 먼저 발명이 되고 한참이 지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타이어가 개발되었는데 이미 철로 만들어진 바퀴에 익숙해져서 고무 타이어로 바뀌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깔아둔 선로를 사용해야 했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기차의 바퀴를 모두 타이어로 바꿨다면 선로가 깔리지 않은 곳에서도 운행이 가능했을 텐데 더 빨리 전환이 되었어야 했지 않을까요? 타이어가 개발된 지 100년이 더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기차가 쇠로 된 바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쇠바퀴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선로를 달리는 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지 못하는지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도로가 깔리지 않은 비포장 도로로도 갈 수 있는 반면 기차는 반드시 정해진 선로만 이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적 자주 가속과 감속을 하는 자동차에 비해 열차는 역을 출발하여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죠. 바로 여기서 철로 된 바퀴를 사용하였을 때의 장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동차는 정해진 길로 다니지 않는 대신 다양한 노면에서 주행하기 위해 탄성력과 충분한 접지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모양이 변형이 가능해야 하고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닥과 바퀴 사이의 저항이 크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차는 어떨까요? 비록 정해진 선로를 달려야만 하지만 선로의 형태는 일정하고 매끈합니다. 자동차에서와 같이 다양한 노면의 변화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선로에서만 잘 맞으면 되는 거죠. 또 다른 기차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갈 길만 가면 됩니다. 즉 비교적 장시간 제동 없이 운행을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것은 쇠로 된 딱딱한 선로와 바퀴입니다. 애초에 고무로 된 바퀴를 사용한 이유가 승차감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 것인데 매끈하게 잘 깔린 선로 위에서는 사용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철을 사용할 시 선로와 바퀴 사이의 저항이 적어져 효율이 우수해집니다.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닥과의 접지력이지만 기차는 오히려 낮은 접지력으로 레일 위를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져 가죠. 실제로 철로 위의 기차는 고무 바퀴와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절반의 연료만 사용한다고 하며 흔히 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하지만 접지력이 약하다는 것은 주행 중에는 유리하더라도 출발과 정차를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음판 위에서 처음 발을 내디딜 때 쉽게 나가지 못하고 멈출 때 잘 멈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대한 운송수단이 출발과 정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했다면 차라리 효율을 포기하고 타이어와 같은 접지력이 큰 방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찰력은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의 곱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마찰력이 낮더라도 출발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차에서 바퀴가 헛도는 공전 현상은 비교적 자주 발생했는데요. 기관차의 동력을 분산하거나 출력에 상응하는 무게를 추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철로에 모래를 뿌려 접지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평지에서는 앞선 방법들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평지가 아닌 경사진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차는 경사로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특별한 장비를 달지 않는 이상 철차륜의 기계적인 한계는 약 105퍼밀 정도로 각도로는 6도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인 퍼밀이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인 퍼센트와 각도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경사가 10%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은 10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센트는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으로 10%는 수평 방향이 100m 변화할 때 수직 방향으로 10m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각도로 변화하면 아크 탄젠트 10분의 1 라디안이 되고 약 5.71도가 나옵니다. 퍼밀은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철도 중 가장 경사가 급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바위역부터 아시아드 경기장역 구간 55퍼밀의 각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약 3.15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급한 경사가 3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철로된 바퀴의 접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명 이 각도를 듣자마자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을 타더라도 3도는 넘는 각도로 분명 올라갔던 것 같은 기억이 들기 때문인데요. 사실 3도도 굉장히 급한 경사고 지하철을 타며 경사가 좀 있다 싶은 구간들은 대부분 2도 내외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사가 급하다는 구간의 사진인데요. 전혀 3도처럼 보이지 않죠. 다만 상대적으로 긴 구간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철길은 평평한 곳에 지어지나 어쩔 수 없이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사진과 같은 환영로나 기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스위치백 방식을 사용하여 올라갑니다. 만약 더 급한 경사가 있다면 케이블이나 톱니바퀴를 사용하는데 스위스 산악열차가 대표적이죠.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48%의 경사를 올라가는 필라투스 산악열차인데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경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차를 우리가 흔히 보는 지하철처럼 생긴 여러 개의 차량을 이어서 정해진 선로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퀴가 꼭 철로되지 않은 기차도 있습니다. 일명 고무철륜 열차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의정부 경전철 등 이미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경전철에 적용이 되었다는 것인데 무거운 중량을 수송하지 않고 비교적 경사가 있는 구간을 운행하는 곳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고무차륜 열차 시스템은 철차륜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여유로운 곡선 반경을 구현할 수 있으나 바퀴가 고무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겨울철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승차감은 차륜 열차와 다른 상하 진동이 발생하여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기차의 바퀴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